너는 물러나는 것이 그를 잃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것은 평생 동안 내게 주입된 거짓말이다. 네가 연락을 끊으면, 더 이상 그에게 다가가지 않으면, 관심을 보이지 않으면 그는 너를 잊을 것이라는 말. 그가 떠나고 네가 주지 않은 것을 줄 수 있는 다른 여자를 만날 것이라는 말. 하지만 진실은 이렇다. 네가 남자에게 연락을 끊는다고 해서 그는 너를 잊지 않는다. 그는 단지 너를 다르게 기억하기 시작한다. 네가 만든 빈자리는 그의 머릿속에서 너를 지우지 않는다. 단지 네가 그의 의식 속에서 차지한 자리를 바꿀 뿐이다. 익숙했던 것이 갑자기 희귀해지고 당연했던 것이 불확실해진다. 그리고 그 불확실함 속에서 그의 인식이 바뀌기 시작한다. 남성의 심리는 네가 배운 것과 다르게 작동한다. 네가 유대감을 강화한다고 믿는 지속적인 존재감은 실제로 그것을 약화시킨다. 네가 관심의 표시로 여기는 끊임없는 접근 가능함은 그에게서 자유의 감각을 빼앗는다. 그리고 당연해진 것은 매력을 잃는다. 그에게 연락을 끊는다고 해서 게임을 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매력이 살아남기 위해 필요한 자연스러운 균형을 회복하는 것이다. 대부분의 여성들은 침묵이 찾아올 때 공황에 빠진다. 그들은 사랑이 끊임없는 소통을 의미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관계는 매일 증거가 필요하다고 믿는다. 그들이 관계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지 않으면 그것이 무너질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바로 그 믿음이 남자들을 멀어지게 만든다. 네가 사랑이라 부르는 것을 그는 압박으로 느낀다. 네가 친밀함이라 부르는 것을 그는 의무로 느낀다. 그리고 의무감은 욕망의 끝이다. 그에게 연락을 끊는 순간 너는 더 이상 그에게서 무언가를 필요로 하는 사람이 아니다. 너는 자신을 선택한 사람이 된다. 이 결정, 이 조용한 자기 존중의 행위는 1000개의 메시지보다 더 크게 말한다. 진실은 이렇다. 남자는 이미 확실히 가진 것을 쫓지 않는다. 그들은 자신을 자극하는 것을 추구한다. 약간 닿기 어려운 것에 투자한다. 그들이 얕거나 헌신을 두려워해서가 아니라 남성 에너지가 노력 속에서 가치를 느끼기 때문이다. 그에게 연락을 끊는다고 해서 연결이 끊어지는 것은 아니다. 너는 그 관계에 숨쉴 공간을 주는 것이다. 너의 지속적인 존재에 답답함 대신 너의 부재의 무게를 느끼게 한다. 그리고 그 공간 안에서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난다. 그는 이미 자신에게 있다고 믿었던 것을 다시 갈망하기 시작한다. 이 글은 바로 네가 물러날 때 그의 머릿속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를 다룬다. 네가 물러나며 시작되는 심리적 변화, 그가 거치는 단계들, 혼란에서 호기심, 그리고 욕망으로. 무엇보다도 너 자신을 잃지 않고 내면의 힘을 유지하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한다. 왜냐하면 여기서 네가 남자에 대해 알고 있다고 믿었던 모든 것이 뒤집히기 때문이다. 네가 연락을 끊는 순간 진짜 게임이 시작된다. 처음 24시간 동안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 적어도 겉으로는. 그는 즉시 알아차리지 못한다. 내 리듬에 익숙하기 때문이다. 아침 인사 메시지, 점심시간의 안부, 그의 하루를 묻는 질문. 이런 작은 제스처들은 배경의 소음이 되어버렸다. 익숙하고 편안하고 예측 가능성 속에서 거의 보이지 않는 존재. 그것들이 갑자기 사라질 때 위협적으로 느껴지지 않는다. 여유처럼 느껴진다. 그리고 여유는 처음에는 해방감처럼 느껴진다. 그는 자신의 하루를 계속한다. 모든 것이 여전히 똑같다고 생각하며 아마도 바쁘거나 자신의 일에 집중해 있을 것이다. 아마도 나중에 연락하겠다고 생각할 것이다. 그러나 그 나중은 오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는 네가 언제나 거기 있다는 것을 배웠기 때문이다.
문은 항상 열려 있고 그는 너의 애정이 확실하다고 믿는다. 노력하지 않아도. 그는 침묵 속에서 안심하며 그것이 일시적이라고 가정한다. 너도 바쁠 거라고. 모든 게 평소 같을 거라고. 그러나 무언가가 바뀌기 시작한다. 거의 감지되지 않게. 아직 불편함은 아니다. 단지 뭔가 다르다는 희미한 느낌. 그는 휴대폰을 보고 네가 메시지를 보내지 않았다는 걸 깨닫는다. 그는 메시지를 보내려 하지만 멈춘다. 기다려야 할까? 그 주저하는 순간이 바로 첫 균열이다. 오랜만에 처음으로 그는 너에 대해 생각해야 한다. 네가 그를 생각하고 있을지 스스로 묻는다. 바로 그곳에서 투자가 시작된다. 대부분의 여성들은 첫 24시간 안에 침묵을 깬다. 침묵이 벌이라고, 미성숙하다고, 조종하거나 잔인한 것이라고 스스로를 설득한다. 거리를 둔 자신에게 죄책감을 느낀다. 그가 상처받거나 혼란스럽거나 화났을까 걱정한다. 그래서 그들은 연락한다. 가벼운 이유로, 웃긴 이미지로, 중립적인 질문으로 자신이 느끼는 긴장을 풀기 위해. 그들이 모르는 것은 같은 긴장이 그에게도 생기기 시작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녀가 침묵을 깨는 순간 그의 의식 속에서 막 쌓이기 시작한 압력이 사라진다. 그녀는 다시 먼저 연락하는 사람이 된다. 침묵을 견디지 못하는 사람. 그보다 관계를 더 필요로 하는 사람. 만약 네가 첫 24시간을 넘기고도 침묵을 견딜 수 있다면 무언가가 바뀌기 시작한다. 극적이지도 눈에 띄지도 않지만 느껴진다. 에너지적으로. 왜냐하면 에너지는 거짓말하지 않기 때문이다. 너의 부재는 진공을 만든다. 그리고 자연도, 마음도, 인간관계도 진공을 견디지 못한다. 무언가가 그 공간을 채우려 움직인다. 질문은 이것이다. 두려움으로 네가 채울 것인가? 아니면 호기심으로 그가 첫걸음을 내딛게 둘 것인가? 이 결정이 이후의 모든 것을 결정한다. 그 시간 동안 너의 마음은 전쟁터가 된다. 의심이 시작된다. 내가 너무 심했나? 과했나? 그는 내가 떠나서 행복할까? 어쩌면 아무렇지 않을까? 내가 실수하고 있는 걸까? 그에 대한 내 가치에 대한 모든 불안이 떠오른다. 끊임없는 연결에 익숙해진 상태에서의 침묵은 자유, 낙하처럼 느껴진다. 정보도, 확신도 그에게 아직 중요한 존재인지 알 수 있는 근거도 없다. 그리고 외부의 확신이 사라지면 내면의 두려움이 비명을 지르기 시작한다. 이것이 대부분의 여성이 노컨택트 단계에서 실패하는 이유다. 전략이 작동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그것이 드러내는 진실을 견디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녀가 얼마나 감정적으로 의존적인지를. 침묵 속에서 느끼는 불안은 그와는 상관없다. 그것은 단지 내 내적 균형의 얼마를 그의 손에 맡겼는지를 보여줄 뿐이다. 매번 네가 메시지를 보낼 때마다 네가 확인했다. 아직 신경 쓰는지, 아직 네가 중요한지, 관계가 여전히 살아있는지. 그 작은 확인들, 끊임없는 점검이 너의 내적 평화의 기초가 되었다. 그리고 확인을 멈추면 그 평화는 무너진다. 그가 떠나서가 아니라 그것이 처음부터 단단한 기반 위에 세워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침묵은 너를 불편한 진실과 마주하게 한다. 너는 두려움을 연락으로 통제해왔다. 네가 보낸 모든 메시지는 스스로를 안심시키려는 시도였다. 네가 시작한 모든 대화는 그가 여전히 너를 원한다는 확신을 얻기 위한 테스트였다. 그리고 이제 그 테스트도 그 확인도 없이 너는 모름에 날것의 감정을 견뎌야 한다. 불확실함과 함께 네가 그보다 더 많이 줬을지도 모른다는 가능성과 함께. 이 깨달음은 아무리 아프더라도 반드시 필요하다.
그래야만 네 안에서 무언가가 변할 수 있다. 네가 찾는 힘은 그의 반응에 있지 않다. 침묵을 필요 없이 견딜 수 있는 네 능력에 있다. 만약 네가 24시간, 48시간, 72시간 동안 연락하지 않을 수 있다면 전략이 아니라 진심으로 평온하기 때문에 무슨 일이 일어나든 괜찮기 때문에 모든 것이 변한다. 그가 너를 보는 방식뿐 아니라 네가 자신을 보는 방식도. 너는 그의 답장으로 안전함을 확인해야 하는 여자가 아니다. 너는 자신의 가치가 그의 연락 빈도에 달려있지 않음을 아는 여자다. 그리고 바로 그 변화가, 그 안의 변화가 그에게도 변화를 일으킨다. 둘째 날이 끝나갈 즈음 흥미로운 일이 일어난다. 그는 그것을 알아차리기 시작한다. 의식적으로가 아니라 깊은 층위에서 너의 패턴이 바뀌었다. 연락하지 않았고, 묻지 않았고, 공유하지 않았고, 평소처럼 연결을 유지하지 않았다. 네 에너지가 있던 자리가 비어있고, 그것이 더 이상 편안함으로 느껴지지 않는다. 호기심으로. 어쩌면 약간의 걱정으로. 그는 절대 스스로 인정하지 않겠지만 마음속으로 묻기 시작한다. 그녀는 어디 있을까? 남자는 여자와 다른 시간표로 작동한다. 네가 지난 48시간 동안 감정의 폭풍에 휩싸여 있었을 때 그는 이제 막 무언가가 달라졌음을 느낀다. 그것은 잔혹함도 무관심도 아니다. 단지 남성 심리가 관계를 인식하고 처리하는 방식일 뿐이다. 남자는 여자처럼 항상 관계의식 속에 살지 않는다. 그들은 모든 것을 구분하고 한 번에 하나에 집중한다. 만약 네가 지금까지 관계를 유지시켜 온 사람이었다면 그의 관심은 다른 곳에 있었다. 네가 감정적인 부분을 돌볼 거라 믿으며. 하지만 네가 그 에너지를 멈추고 물러서면 그가 변화를 느끼기까지 시간이 걸린다. 그러나 일단 느끼면 변화가 시작된다. 그는 더 자주 휴대폰을 본다. 예전 메시지를 다시 읽으며 언제부터 달라졌는지 알아내려 한다. 네가 화가 났는지, 무슨 일이 있었는지, 괜찮은지 궁금해한다. 그런 생각이 그를 완전히 지배하지는 않지만 떠오른다. 이전엔 없던 작은 침입자들이 그의 의식 속에 스며든다. 그리고 그럴 때마다 너는 다시 그의 머릿속 공간을 차지한다. 언제나 접근 가능한 여자가 아니라 이제는 어쩌면 그렇지 않은 여자로서. 이것이 결정적인 단계다. 그의 호기심이 깨어나지만 아직 행동은 아니다. 그는 연락하지 않는다. 쫓지 않는다. 지켜본다. 그는 시험한다. 누가 먼저 깨질지 보려고 기다린다. 그리고 바로 이때 너의 인내심이 결과를 결정한다. 만약 지금 네가 연락한다면 아무렇지 않게라도 그는 이미 믿고 있는 것을 무의식적으로 확인한다. 내 침묵은 일시적이었고 너는 버티지 못했고 그는 아무것도 할 필요 없다는 것. 그 순간 네가 세운 균형은 무너진다. 하지만 네가 견디면 3일째, 4일째, 5일째까지 침묵을 유지하면 역동은 계속 바뀐다. 그의 호기심이 커지고 가끔 떠오르던 생각은 적극적인 고민으로 변한다. 그는 너의 부재를 설명하기 위해 이야기를 만들어낸다. 바쁜가 봐. 누굴 만났나? 나랑 끝난 건가? 그 이야기들은 중요한 것을 드러낸다. 그는 네가 남긴 빈자리를 이해하려 애쓴다. 그리고 유일한 논리적인 결론은 네가 떠났다는 것이다. 그 생각, 그 작은 의심의 씨앗이 그의 호기심을 걱정으로 바꾼다. 심리학적으로 이것이 인식된 가치가 뒤바뀌는 순간이다. 네가 항상 이용 가능했을 때 너의 가치는 그에게 안정적이고 익숙하며 편안한 것이었다. 그러나 네가 손에 닿지 않게 된 순간 너의 가치는 불확실해졌고 불확실성은 욕망을 자극한다.
그는 예전에 당연하게 여겼던 것들을 기억하기 시작한다. 그를 무장해제시킨 내 웃음, 그를 진심으로 보던 내 시선, 그의 거친 하루를 부드럽게 만든 내 에너지. 한때 평범했던 모든 순간들이 이제는 의미 있게 느껴진다. 바로 그것들이 사라졌기 때문이다. 이것은 조작이 아니다. 이것은 인간의 심리이다. 우리는 확실히 가지고 있는 것보다 잃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더 높이 평가한다. 네가 매일 그와 연락했을 때 그는 너를 확실히 가졌었다. 그리고 그 확신은 그를 게으르게 만들었다. 하지만 이제 너의 침묵이 계속될수록 그 확신은 점점 사라지고 있다. 그것은 불안정함으로 변한다. 그리고 불안정함은 남자들이 물러나게 하지 않는다. 오히려 추적하게 만든다. 그들이 게임을 하기 때문이 아니라 남성 에너지는 중요한 것을 지키도록 설계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너는 불확실해질 때 비로소 중요한 존재가 된다. 그가 너의 부재를 처리하는 동안 너는 스스로 변화의 과정을 겪고 있다. 처음의 공황은 잦아들고 연락하고 싶은 충동은 약해진다. 너는 세상이 네가 그에게 메시지를 보내지 않았다고 해서 멈추지 않았음을 깨닫기 시작한다. 그의 답장이 없어도 네 하루가 충분히 충만할 수 있음을 안다. 너의 가치가 그의 행동과 아무 관련이 없음을 깨닫는다. 이 깨달음은 한 번에 오지 않는다. 작은 순간들 속에서 찾아온다. 아침에 휴대폰을 바로 잡지 않는 순간, 저녁에 그의 침묵 속에 갇히지 않고 친구들과 진심으로 함께하는 순간, 그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궁금해하지 않고 평온하게 잠드는 밤. 이런 자기 재발견의 작은 순간들이 진정한 승리다. 그가 연락하든 하지 않든, 돌아오든 아니든, 이제 너는 그 없이도 완전함을 느낄 수 있는 여자가 되었기 때문이다. 이것이 진정한 변화다. 관계를 유지하려는 영위를 멈추고 충만함을 살아내기 시작할 때, 인정받으려는 노력을 멈추고 스스로의 내면에서 안정감을 만들어낼 때, 그가 너를 선택하기를 기다리던 것을 멈추고 네가 너 자신을 선택할 때 에너지가 완전히 뒤바뀐다. 그리고 그는 그것을 느낀다. 비록 말로 표현할 수 없어도 두 사람 사이의 에너지는 살아있고 느껴지고 진짜다. 한 사람이 결과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으면 다른 사람은 그 느슨함을 즉시 느낀다. 그리고 그 느슨함, 이전에는 늘 팽팽했던 긴장이 갑자기 사라지는 그 순간, 그것은 불안하게 만든다. 왜냐하면 그것은 신호이기 때문이다. 게임이 바뀌었다. 그가 알고 있다고 믿던 규칙이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 너는 더 이상 그가 너를 두고 간 그 자리에 있지 않다. 늘 기다리던 그 자리에 있지 않다. 너는 움직였다. 그리고 움직임, 특히 그에게서 멀어지는 움직임, 은 주목을 끈다. 6일 혹은 7일의 침묵 후 그의 행동에 변화가 생긴다. 그는 더 이상 단순히 궁금해하지 않고 행동하기 시작한다. 아마 단순한 메시지일 것이다.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한 안녕, 혹은 SNS의 좋아요, 혹은 공통 친구를 통한 간접적인 메시지. 방식은 중요하지 않다. 중요한 것은 그가 연락을 시작한다는 것이다. 그는 먼저 움직인다. 네가 만들어낸 공간으로 들어온다. 그리고 그 발걸음, 침묵의 며칠 후 너에게 향한 그 움직임이 증거다. 역학관계가 바뀌었다. 더 이상 네가 쫓는 사람이 아니다. 이제는 네가 쫓김을 받는 사람이다. 하지만 바로 여기서 대부분의 여성들이 결정적인 실수를 한다. 그들은 이 순간을 갈망했고, 바랐고, 기도했다. 그리고 그 순간이 마침내 왔을 때 즉시 반응한다. 들뜬 마음으로, 과하게, 안도감에 차서. 그들은 그동안 억눌렀던 모든 에너지를 그에게 쏟아낸다. 그의 짧은 안녕에 긴 문단으로 답한다.
그는 연락했다는 이유만으로 다시 전심으로 뛰어든다. 감사한 마음으로. 그리고 바로 그렇게 함으로써 그들은 침묵이 만들어온 모든 것을 무너뜨린다. 그들의 반응은 그에게 모든 답을 준다. 그녀가 기다렸다는 것, 그녀에게 침묵이 힘들었다는 것, 그가 여전히 통제권을 쥐고 있다는 것, 본질적으로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다는 것, 단지 그녀를 되찾기 위해 그가 메시지를 보냈을 뿐이라는 것. 연락을 끊는 것의 진짜 힘은 그의 호기심을 자극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그가 네가 정말로 변했는지를 시험할 때 흔들리지 않는 데 있다. 그가 연락했을 때 네 반응이 변화를 영구적으로 만들지 일시적으로 만들지를 결정한다. 만약 예전의 방식, 불안함, 안도감 혹은 지나친 기쁨으로 반응한다면 관계의 에너지는 즉시 과거로 되돌아간다. 너는 다시 노력하는 쪽이 되고 다시 그에게 쉽게 닿을 수 있고 다시 그의 부재를 견디지 못하는 여자가 된다. 하지만 새로운 내면의 상태에서 반응한다면 차분하고 안정적이고 중심이 잡힌 상태에서 새로운 에너지는 유지된다. 그를 밀어내지도 않고 게임을 하지도 않는다. 단지 관심을 필요로 하지 않아도 완전한 여자로서 답한다. 이 차이는 결정적이다. 그것이 전략과 변화의 차이다. 전략은 외적인 것이다. 계산되고 역할일 뿐이다. 진정한 변화에서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압박 속에서 무너진다. 변화는 내적인 것이다. 진짜다. 지속된다. 그것은 네가 진정으로 평화를 찾았을 때 일어난다. 그와 함께이든 아니든. 그의 메시지는 기쁘지만 필요하지 않다. 그의 관심은 반갑지만 너의 가치를 결정하지 않는다. 그의 존재는 네 삶을 풍요롭게 하지만 완성시키지는 않는다. 그 에너지가 그로 하여금 계속해서 너를 찾게 만든다. 네가 그를 붙잡고 있어서가 아니라 네가 이미 완전하기 때문이다. 그의 메시지에 이런 새로운 상태로 반응할 때 그는 그 차이를 느낀다. 어쩌면 네 답장은 짧지만 따뜻할 것이다. 어쩌면 그는 네가 그를 알아차렸음을 느끼지만 긴 대화로 이어지지는 않는다. 어쩌면 네가 대답하지만 대화를 이어가기 위한 질문은 하지 않는다. 이것들은 기술이 아니라 이미 자신의 삶이 충만한 여자의 자연스러운 표현이다. 다른 우선순위, 다른 기쁨의 원천, 다른 목표를 가진 여자. 그리고 바로 이 현실, 충만한 삶의 가시적인 증거, 이 이용 가능함이 결코 만들어낼 수 없는 자기만의 매력을 가진다. 그는 네가 그를 기다리고 있을 거라고 생각했다. 기다리며 준비되어 있으며 그의 귀환에 감사해야 하며. 하지만 너는 더 이상 거기에 없다. 다른 곳에 있다. 더 강하고 더 중심 잡혀 있다. 그가 기대한 것과 지금 경험하는 것의 간극이 긴장을 만든다. 좋은 긴장이다. 그를 움직이게 하는 긴장. 그로 하여금 너를 잘못 판단했는지 의심하게 하는 긴장. 그가 여전히 예전처럼 너에게 접근할 수 있는지 의문을 품게 하는 긴장. 바로 그 불확실성. 내 삶에서의 자신의 위치를 다시 생각하게 하는 그것. 이 느슨한 관심을 진짜 욕망으로 바꾼다. 다음 며칠 동안 네가 이 새로운 태도를 유지한다면 그의 행동은 더욱 적극적으로 변한다. 그는 더 이상 짧은 답변으로는 만족하지 않는다. 더 알고 싶어 한다. 질문을 한다. 옛날의 친밀함을 되찾으려 한다. 네가 더 이상 예전처럼 반응하지 않자 그는 짜증을 낼 수도 있다. 하지만 그 짜증은 후퇴가 아니다. 그것은 에너지의 흐름이 바뀌었다는 증거다. 왜냐하면 짜증 섞인 추적이라도 여전히 추적이기 때문이다. 그것은 그가 예전에는 하지 않았던 노력을 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가 한때 당연하게 여겼던 무언가를 이제는 얻기 위해 애쓰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리고 노력은 심리학적으로 매력을 높인다. 하지만 이해해야 한다. 그의 관심이 높아졌다고 해서 네가 이겼다는 뜻은 아니다. 그것은 단지 균형이 회복되었다는 뜻이다. 이제 더 이상 네가 모든 짐을 지는 것이 아니다. 네가 쫓고 그가 도망치는 구조가 아니다. 에너지가 균형을 되찾았다. 그리고 오직 균형 잡힌 에너지만이 진짜 관계를 유지할 수 있다. 그 외의 모든 것은 불균형이다. 모든 관계에는 균형이 깨지는 순간이 있다. 한쪽은 너무 많이 주고 다른 쪽은 받기만 할 때, 한쪽은 달리고 다른 쪽은 멀어질 때, 한쪽은 마음과 에너지를 쏟는데 다른 쪽은 절반만 존재할 때, 이런 불균형은 잠시 연결처럼 느껴질 수도 있다. 왜냐하면 강렬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 강렬함은 부족함에서 오며 상호 끌림에서 오지 않는다. 그것은 소모적이고 일방적이며 결국 지속될 수 없다. 그래서 네가 연락을 끊어야 했던 것이다. 자존심이 아니라 자신을 다시 찾기 위해서. 에너지가 잦아들 때 진실이 보인다. 더 이상 네가 노력으로 만들어낸 환상이나 억지로 밀어붙인 가능성을 보지 않는다. 이제 너는 진짜 남자를 본다. 그리고 그가 더 이상 받기만 하는 게 아니라 주어야 할 때 그의 진짜 관심이 어느 정도인지 본다. 침묵은 적이 아니라 가장 맑은 거울이다. 무엇이 진짜이고 무엇이 단지 네 마음속의 이야기였는지를 보여준다. 그것은 환상과 변명, 그리고 어쩌면 존재하지도 않았던 희망을 없애준다. 때로는 이 깨달음이 아프다. 네가 쫓았던 남자가 실제로는 너를 진정으로 마주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다는 걸 깨닫는다. 네가 사랑했던 건 현실이 아니라 이상이었다. 너는 그 사람의 가능성을 사랑했을 뿐이다. 하지만 아무리 아파도 그것이 바로 해방이다. 내가 머릿속에서만 존재하던 것을 위해 싸우는 것을 멈췄기 때문이다. 하지만 때로는 침묵이 다른 것을 보여준다. 네가 모든 것을 혼자 짊어지지 않을 때 깨어나는 남자들도 있다. 네가 물러날 때 비로소 행동을 시작하는 남자들. 네가 항상 곁에 있지 않을 때 그들은 네 시간과 에너지를 다시 소중히 여기기 시작한다. 그때 깨닫는다. 항상 무관심이었던 것은 아니었다. 단지 네가 너무 많이 주고 그가 너무 안주했던 불균형한 관계였을 뿐이었다. 네가 더 이상 그에게 쉽게 해주지 않았을 때 그는 움직이기 시작했다. 완벽하진 않지만 진실되게. 결국 침묵은 네가 알아야 할 모든 것을 드러낸다. 그가 정말로 너를 원하는지, 아니면 단지 네가 주는 관심을 원하는지, 그가 너를 보는지, 아니면 단지 네가 자신을 필요로 한다는 감정을 좋아하는지, 상호 관심이 있는지, 아니면 단지 네가 일방적으로 노력하는 것인지. 이 진실은 때로는 쓰라리지만 해방감을 준다. 왜냐하면 불편한 진실조차도 너를 네 자신의 힘으로 이끌기 때문이다. 그러니 침묵을 믿어라. 공간을 믿어라. 불편함을 믿어라. 이 침묵의 반대편에는 네 가치를 아는 내 자신의 새로운 모습이 있다. 다시는 상호 헌신보다 적은 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여자. 진정한 사랑이 추적이 아니라 선택이라는 것을 이해한 여자. 결국 이것이 가장 중요한 교훈이다. 너의 가치는 그가 너에게 연락했는지 아닌지로 정해진 것이 아니다. 언제나 네가 너 자신을 선택했는지로 정해져 왔다. 그리고 그리움이나 두려움, 불안 속에서도 계속해서 자신을 선택하는 것은 약함이 아니다. 그것은 힘이다. 그것은 자유다. 그것은 네가 결코 그의 게임을 한 적이 없음을 깨닫는 순간이다. 너는 언제나 너만의 게임을 했다. 그리고 네 게임에서 너는 쫓지 않는다. 선택한다. 그리고 진정으로 너를 위한 것은 언제나 너를 선택할 것이다.